원피스 1125화의 표지 현재에는 야마토가 등장합니다. 야마토는 와노쿠니의 인부와 목사들을 도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와노쿠니의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이름은 오뎅성이라고 하기에 카이도우에 의하여 억지되었던 오뎅에 대한 존경심이 카이도우가 사라지자 이제서야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뎅성이라고 불리는 성을 아이러니하게도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가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뎅성을 짓는 동안 목수 미나모토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데, 어째 모양새가 야마토가 의심을 받는 듯이 보이기에 어쩌면 이 사건이 야마토와 와노쿠니의 갈등 혹은 화합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정부는 약 100척에 달하는 군함과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해군중장 대략 10명의 세라핌까지 투입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이 개입하게 되며 오로성 전원이 투입되며까지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계정부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막지 못했고, 에메트가 조이보이의 폐양스패기를 활용하여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을 격퇴해버렸고, 루피가 이미 키자루를 쓰러뜨려 놓은 상황이기에 세계정부는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다시 복귀하기 이전 세라핌을 충전시킨 뒤 다시 군함으로 옮겼고, 시비스타 웨폰과 파시피스타 역시 손상된 몇 구를 제외한 모든 과학병기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 역시 복귀하게 되었고, 사이퍼폴 요원은 로브루치씨, 카쿠씨, 어라 스투시씨는 이라고 물으며 함께 복귀하지 않은 스투시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죽였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고, 카쿠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감정을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턴은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함선으로 복귀하였고, 중장 전원을 불러 모아 브리핑을 시작하며 손에 넣어야 할 것은 손에 들어왔다. 요크, 펑크 레코드 융합로, 이걸로 마더 프레임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이거면 된다 라고 말하며 우선 소기의 목적 중 하나인 마더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루피를 놓쳤고 중장들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죄송합니다. 저희 중장 9명으로 버스터콜을 걸었으면서 밀짚모자 일당과 주얼리 보니를 놓치는 추태를 저희들은 이대로 엘바프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루피를 재추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타는 엘바프로 가는 건 아서라,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펑크의 방송이야말로 크나큰 추태, 상상도 못했다. 방송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해적들의 탈출을 도운 게 바로 그 철의 거인이라니 지꾸준 일이로군 이라고 말하며 중장들이 엘바프로 향하여 루피를 쫓아봤자 어차피 루피를 잡지는 못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하여 일어날 세계의 여파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꽤나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200년 전 에메트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깨어나며 잠시 가동되었고, 에메트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를 덮칩니다. 하지만 결국 움직임이 멈추며 성지 마리조아는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고, 세계정부의 상층부에서는 에메트 폐기를 명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를 막아섰고, 세턴은 이 당시에도 외형이 지금과 거의 같았기에 최소 200년 전부터 블로불사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턴의 에메트를 폐기하려는 연구원들에게 만에 하나 들키면 내가 책임진다, 연구해, 저건 미래다, 언젠간 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라고 말하며 과학자로서 차마 에메트와 같은 기술의 집합체를 파괴할 순 없었고, 결국 이는 훗날 세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날을 회상하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2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밀짚모자 루피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며 에메트가 움직인 것은 루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턴이 중장들에게 브리핑을 마쳐갈 무렵 도베르만이 세턴에게 세턴성 정부를 모시는 병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펑크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말한 공백의 백년과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란 설, 세계정부의 비밀 등이 정말로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대답은커녕 싸늘한 표정을 보이며 곧바로 실체가 없는 공격을 통하여 도베르만을 공격하였고, 도베르만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도베르만 중장, 의료반을 당장 깨워라, 중장님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의 공격을 맞은 도베르만이 사망했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정황상 도베르만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크는 베가펑크를 배신하며 세계정부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연구소 내부에서 중요 자료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구름이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었고, 요크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이후 구름포트가 폭주 중이며 누군가가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대형 사격을 했으나 견제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결국 요크는 펑크 레코드를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성지 마리조아에서 방송을 지켜본 천룡인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된
거냐, 이 베가펑크의 얘기는 사실인 거냐 라고 소리쳤고, 쿠마를 놓친 아카이누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아카이누는 어디냐, 쿠마 일은 어떻게 책임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군의 습격을 받으며 식량고와 보급로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천룡인들이 밥을 적게 배급받거나 심지어 굶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천룡인의 대다수는 이에 포커싱을 맞추며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든 말든 이 성지랑 관계는 없지만 밥이 적다이, 어이 셰프 이 내가 요청한 건 소고기다이 라고 말한 뒤 차선책을 선택한 셰프를 쏴 죽여버립니다. 또한 타 천룡인들 역시 심각한 식량 부족, 난 어제 본의 아니게 밥 한 끼랑 간식을 못 먹었어, 죄수나 다름없는 식생활이잖아, 기근 아사해버릴 거야, 책임자를 죽여야겠어, 아래 것들에게 벌을 줘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에 의하여 강제로 성진 마리조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 피터, 나스주로 마스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갈링이 이들에게로 다가왔고 오로성은 이봐 무슨 볼일이지 갈링 이라고 물었고, 갈링은 방금 명을 받아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누구한테 뭘 말이냐 라고 물었고, 피터는 말투가 이상하군, 마스는 삼가하게, 나스주로는 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베가펑크의 요크를 앞으로 내 직속 부하로 들이고 내가 과학 방위무신을 맡는다, 세계는 혼란스러워질 거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난세가 되겠지, 함께 세계를 개선하도록 하자꾸나 동성들이여 라고 말하였고, 이내 갈링이 세턴의 자리를 대체하여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갈링이 오로성이 되며 세턴은 직위를 잃게 되었고, 세턴은 마리조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큰일 났다, 세계 최고 권력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간 뭔가 큰 병이 걸린 건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턴성 이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세턴님 몸이 야위어지기 시작했으며 세턴의 몸에서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세턴에게 세턴 어째서 놓친 것이냐 조이보이를 이라고 물으며 엘그헤드 섬에서의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세턴은 이문님 그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힘일 줄은 부디 자비를 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이문은 세턴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세턴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며 세턴의 해골만이 남게 되며 세턴은 사망하게 됩니다. 세턴이 사망하게 되며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묘사되었던 기존의 오로성들과는 달리 상당한 강경파로 묘사되는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기에 세계정부의 횡포와 통제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며, 이는 혁명의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카타리나 대본이 에그헤드에서 세턴의 외형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대외적으로 세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죽은 세턴의 신분을 이용하여 무언가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티치가 꿈꿔왔던 세계정부에 인정받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크의 계획을 저지하며 펑크 레코드를 회수해간 인물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베가펑크였고, 새로운 베가펑크는 기존의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의 인격이 합쳐진 베가펑크의 집합체로 보입니다. 다만 스텔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진짜 베가펑크는 결국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가펑크는 결국 인간이지만 세틀라이트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아니기에 부품만 갈아치우면 목숨 보존이 가능합니다. 한편 요크의 계획을 저지한 새로운 베가펑크는 기존의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이 뒤섞인 모습이 되었고, 인격도 여러 개로 나뉘며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베가펑크는 곧바로 웨더리아 왕국에 연락하였고, 웨더리아 왕국에서는 베가펑크는 죽은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혁명군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본 이후 곧바로 그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코알라는 공백의 100년에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쓰인 고대병기로 인해 이 세계는 200m 바다로 가라앉았어. 앞으로 원피스를 손에 넣어 해적왕이 되는 자가 다시 그 힘을 손에 넣게 될 거야 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천룡인들이 레드라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이왕 코브는 세계정부가 각 왕국의 노예들을 대동하여 거대 건조물을 세우는 건 역시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 네가 목숨을 걸고 한 말을 믿는 자들이 전부 평화적으로 준비할 거라곤 단정할 수 없다. 결판을 서두르자.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가장 안전한 곳을 서로 뺏는 세계가 올 거다 라고 말하며 한수 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기 이전에 빠르게 세계정부와의 결착을 짓고자 합니다.